블루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쇼입니다. 선반에 남겨진 모든 장난감, 벽에 붙은 모든 스티커, 화면을 지나간 모든 등장인물까지요. 어떤 캐릭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팬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오늘은 조용히 사라진 얼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가 소개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지만 다시는 제대로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들 말이죠. 장령, 정말 마음 아픈 그 캐릭터부터 시작해보죠. 블루이와 장령은 캠핑 휴가 중에 만났고 둘은 이 쇼에서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 하나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프랑스어를, 그녀는 영어를 썼지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함께 놀고 탐험하며 나무도 심었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에피소드 마지막에 시간이 흘러 둘은 10대로 성장해 같은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납니다. 빙고 에피소드에서 배경 벽에는 블루이가 장령과 자신을 그린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여러 시즌이 지나도 그대로이고 블루이는 그를 잊지 않았죠. 과연 이 프로그램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지 궁금하네요. 위니는 초콜릿색 레브라도종 강아지로 블루이가 카페 에피소드에서 만났습니다. 두 소녀는 놀이터 게임을 하면서 바로 친해졌죠. 에피소드 마지막에 밴디트는 위니의 아빠 파이도와 친구가 되어 아침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파이도가 다시 등장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퍼펙트 에피소드에서 파이도와 밴디트는 친구로 계속 지내온 사람들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빠들의 우정은 계속됐고 이는 위니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지만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밴디트는 약속을 지키며 파이도와의 우정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위니는 약속했던 그 아침 식사에 왜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요? 클로이의 형제입니다. 클로이는 블루이의 절친으로 여러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클로이는 문어 에피소드에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고 가족도 블루이 세계에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아기 남동생의 경우는 더욱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마법 실로폰과 외건 라이드 에피소드에서 유모차에 태워진 신생아로 등장했어요. 두 에피소드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상한 건 클로이와 그녀의 엄마는 계속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그 가족은 분명히 여전히 쇼의 일부인데 아기 남동생만 사라지고 시리즈 전체가 그를 둘러싸고 계속 진행됐어요. 지금쯤이면 쇼의 시간 흐름상 그 아기는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유치원생일 수도 있죠. 가족 모두가 다 있는데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칠리의 엄마는 블루이와 빙고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두 소녀는 외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녀는 곳곳에 남아있어요. 힐러 가족 현관복도엔 그녀의 사진 2장이 걸려있어요. 한 장은 모트, 브랜디, 칠리와 함께, 다른 한 장은 혼자 말을 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드래곤 에피소드에서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칠리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따뜻하고 격려해주는 엄마로 어린 칠리에게 말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도 계속 그리라고 말해줬죠. 그게 우리가 그녀에 대해 들은 유일한 순간이에요. 한 번의 기억, 한 편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녀는 다시 벽에 걸린 사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궁금한 건 그녀에 대한 회상 에피소드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인디의 아빠와 여동생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두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인디는 블루이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에요. 우리는 인디의 엄마를 꽤 자주 봤지만 인디에게는 조산으로 태어난 여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나 인디의 아빠는 한 번도 화면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상한 점은 가족 회의 에피소드에서 블루이가 힐러 가족이 인디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언급한 거예요. 두 가족이 꽤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죠. 가족 역동성을 세심히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건 눈에 띄어요. 조선아 탄생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니까요. 프로그램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도 더 이상 바로지 않은 건 뭔가 미완성된 일처럼 느껴져요. 미아와 캡틴, 어떤 캐릭터들은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죠. 다른 캐릭터들은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라지기도 합니다. 미아와 캡틴이 그 부류에 속하죠. 그들은 바크보트 에피소드에 등장했어요. 블루이와 맥켄지는 두 사람 사이의 로맨틱한 감정이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되었죠. 캡틴과 미아도 서로를 좋아했어요. 단순하고 명확했죠. 그리고 전체 에피소드는 그걸 향해 전개됐어요. 그리고 에피소드는 끝났죠.
그게 사실상 전부였어요. 그들은 커리클스트의 축제 장면 배경에 잠깐 등장했지만 다시는 이야기의 중심이 된 적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놓고는 그냥 미완성으로 남겨뒀죠. 시즌 4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 둘은 제대로 된 결말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윈튼의 엄마. 윈튼은 엄마와 함께 살지만 아빠도 자주 찾아가요. 그런데도 그의 엄마는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블루이 관련 매체에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윈튼이 실제로 함께 사는 부모인데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시즌 3가 끝날 무렵 윈튼은 아빠와 테리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즉, 어느 시점에서든 생활 환경이 바뀐 거죠. 그녀가 이사를 간 걸까요? 그녀가 윈튼에게 새로운 혼합 가족 환경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걸까요? 조용히 물러난 부모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직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윈튼의 엄마는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서사적으로 흥미로운,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일지도 몰라요. 보스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의미는 엄청나죠. 더블 베이비시터 에피소드에서 블루이는 프리스키의 전 남자친구인 보스코를 언급해요. 보스코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블루이가 그를 언급하는 방식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블루이는 보스코를 직접 알았어요. 단순히 소문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었던 거죠. 프리스키가 자신의 대녀에게 보스코를 소개했다는 건 그들의 관계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요? 프리스키 행동엔 단서가 있습니다. 레드가 브리즈번에서 데려가려 할 때 프리스키는 눈에 띄게 화를 냅니다. 이런 분노는 이유 없이 나오지 않죠. 많은 팬들은 보스코가 이유라고 믿어요. 그가 프리스키에게 떠나자 했지만 프리스키가 거절했고 그를 잃은 것이 브리즈번에 남은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프리스키가 떠나길 거부했던 그 도시에서 레드와 새 삶을 시작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러스티의 아버지는 작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등장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그는 집을 떠나 복무 중인 군인이고 러스티가 규율, 충성심,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알미에서는 뒷모습만, 얼굴은 안 나오고 크리켓에서야 그가 아들에게 쓴 편지로 조금 더 개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점이 흥미로운 이유는 원래 러스티가 주인공이었으나 제작자 조 브롬이 블루이에게 초점을 옮기면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버전대로라면 러스티의 아버지가 중심 인물이었을 거예요. 밴딧 같은 존재였겠죠. 대신 그는 완전히 화면 밖에서 조용하고 명예로운 존재로 남게 되었죠. 이 쇼는 아직 그에게 제대로 된 순간을 주지 않았어요. 뭔가 미완성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허큘리스는 서커스 한 에피소드에만 출연했지만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세인트 버나드 강아지라 또래보다 훨씬 큽니다. 그 에피소드는 그 힘이 잘못 쓰일 수 있음을 솔직히 보여줍니다. 그는 윈턴을 밀치고 윈턴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며 전반적으로 불량배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모든 사람 중에서 빙고가 그를 지적하죠. 그러고 나서 뭔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에는 허큘리스가 자신의 덩치를 이용해 맥켄지를 들어올려 공중에서 빙빙 돌려주고 갑자기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덩치를 위협적으로 쓰던 사람이 기쁨을 주는데 사용하는 변화는 후속 이야기에 어울렸습니다. 그 안에 완전한 캐릭터가 있는데 왜 허큘리스는 다시 안 나왔을까요? 그는 이미 다른 학년에 있거나 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은 흥미로운 아이를 그냥 옆으로 빼버렸죠. 제스퍼가 둘. 이건 혼란스럽지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빙고 학교에는 제스퍼라는 이름의 학생이 2명 있는데 도베르만 제스퍼 G와 로트와일러 제스퍼 W입니다. 밥비에비 편에서 미시스 리트리버 선생님의 반 마스코트와 함께 나온 강아지가 제스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일까요? 팬들은 그때부터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추측은 이름이 완전히 같은 두 캐릭터가 있어서 제작 과정에서 혼란이 생겼고 그래서 작가들이 조용히 한 명만 남기고 다른 한 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선 두 아이가 같은 이름을 자주 가지지만 7본 애니메이션에선 큰 혼란이 생깁니다. 이제 한 명의 제스퍼만 남고 다른 아이는 그저 각주로 남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들은 단순히 잊혀진 조형 캐릭터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이슈에서 드물게 남겨진 미해결의 실마리들이죠. 블루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결국 시작한 일은 끝내러 돌아온다는 점이죠.